나이 들면 요양원에 가게 될까봐 무섭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외로울까, 혹은 더 이상 온전한 나로 살 수 없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죠. 그런데 80대 김정자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세 자녀가 아무리 설득해도 요양원만은 절대 안 된다며 완강히 거부했죠. 자식들은 그저 고집이 세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낡은 단칸방에서는 매일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쾅거리고 뚝딱거리고 심지어 밤늦게까지 들릴 소리가 울리기도 했죠. 집안에는 온통 알 수 없는 재료들로 가득했어요. 톱밥이 날리고 페인트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할머니는 대체 집에서 뭘 하고 계셨던 걸까요? 자식들이 할머니 집을 찾아갔을 때 그곳에서 발견된 것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봄 서울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 낡은 한옥을 개조한 빌라 2층에 김정자 할머니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20평 남짓한 공간에 5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집이었죠. 장성한 세 자녀는 모두 출가해 각자의 가정을 꾸렸고 할머니는 재작년 남편을 여의고 홀로 남았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독거노인이었지만 정자 할머니에게는 남다른 고집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갈수록 야위어가는 어머니가 걱정돼 수시로 찾아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갈수록 생기를 잃어가는 듯 했어요. 막내딸 민정 씨는 어느 날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힘들지 않아? 친구분들은 요양원 가신 분들도 많던데. 엄마도 좀 편하게 지내면 좋지 않을까? 민정 씨의 말에 할머니는 들고 있던 뜨개질 바늘을 내려놓고 정색했습니다. 요양원?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왜 요양원에 가? 나는 절대 못 간다.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첫째 아들 현우 씨도 걱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요새 건강도 안 좋으시면서 혼자 있으면 무슨 일 생길까봐 걱정돼요. 요양원이 얼마나 잘 돼 있는데. 현우 씨의 설득에도 할머니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집 놔두고 남의 집에서 사는 건 죽어도 싫다. 나는 죽어도 여기서 죽을 거다. 그 후로 자녀들은 여러 차례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지만 할머니의 반대는 더욱 완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낡은 집에서 매일같이 쿵쾅거리고 뚝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죠. 민정 씨가 퇴근하고 어머니 집 앞을 지나칠 때면 어김없이 톱질 소리, 망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집에서 뭘 하시는 거예요? 민정 씨가 물으면 할머니는 늘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잡동사니 좀 정리하는 중이다라며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집 안으로 들어서면 퀴퀴한 곰팡이 냄새 대신 나무 냄새와 페인트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거실에는 알 수 없는 나무 조각들과 공구들이 쌓여 있었고 베란다에는 페인트 톤과 붓들이 놓여 있었죠. 민정 씨는 슬쩍 할머니의 방을 훔쳐봤습니다. 방 한쪽에는 커다란 작업대 같은 것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작은 건축 모형 같은 것이 놓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려 하자 할머니가 황급히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뭐 하는 거냐? 남의 방에 함부로 들어오는 거 아니다. 평소 온화하던 할머니답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민정 씨는 당황했습니다. 엄마가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걸까? 혹시 나이 들어서 이상한 것에 빠진 건 아닐까? 아니면 뭔가에 속고 있는 건 아닐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다른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현우 씨도 둘째 아들 재민 씨도 모두 이상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분명 뭔가 있어. 엄마가 숨기는 게 분명해. 현우 씨가 말했습니다. 며칠 후 민정 씨는 퇴근길에 아예 할머니 집 앞에서 잠복했습니다. 할머니가 잠시 외출하는 틈을 타 집안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오후 3시 할머니가 장을 보러 나가는 것을 확인한 민정 씨는 재빨리 집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민정 씨는 숨을 헉 들이켰습니다. 거실은 온통 난장판이었습니다. 톱밥과 나무 조각들이 바닥에 뒹굴고 있었고 낡은 가구들은 한쪽으로 치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정 씨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거실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작업대였습니다. 작업대 위에는 무언가 정교하게 만들어진 미니어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작은 집들이었습니다.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다양한 형태의 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집들이 하나같이 낡고 오래된 동네의 풍경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했습니다. 담장이 허물어지고 지붕이 삐걱거리는 모습, 대문 앞에 놓인 낡은 평상, 마당에 심어진 작은 꽃들까지 너무나 정교해서 진짜 집을 보고 있는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민정 씨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엄마가 이걸 다 만들었다고? 대체 왜? 그녀는 작업대 뒤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벽 한 면 가득 빼곡하게 그림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모두 집 설계도 같았습니다. 평면도, 인면도, 심지어는 전기 배선도까지 전문 건축가가 그린 듯한 도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수많은 스크랩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정 씨는 스크랩북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스크랩북 안에는 지역 신문 기사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독거노인 고독사, 실버타운의 그림자, 시니어, 공동체 주택의 필요성 같은 제목들이었습니다. 민정 씨의 눈길을 사로잡은 기사는 사라져가는 동네, 사라져가는 공동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할머니의 옛 동네 풍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친구분들이 함께 모여 앉아 웃고 있는 모습, 작은 텃밭에서 함께 채소를 가꾸는 모습, 민정 씨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가 요양원을 극구 반대했던 이유, 밤늦도록 작업실에서 뚝딱거렸던 이유, 그리고 이 정교한 미니어처 집들의 의미까지. 민정아, 언제 온 게냐? 놀라서 돌아보니 할머니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온 할머니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민정 씨는 할머니의 눈에서 깊은 슬픔과 함께 어떤 결의를 보았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민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작업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미니어처 집들을 쓰다듬으며 입을 열었어요. 이건 내 친구들을 위한 집이다. 내가 만들고 싶었던 세상이고. 할머니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요양원이 싫었던 건 아니다. 하지만 그곳은 내가 살던 세상과 너무 달랐다. 내 친구 채씨 할머니도 얼마 전에 요양원에 들어갔는데 며칠 만에 사람이 변하더라. 늘 밝던 양반이 창백해져서는 여기는 그냥 죽는 날만 기다리는 곳 같다고 하더라. 내가 그랬다. 채씨, 정신 차려. 너 이렇게 살다 죽으려고 사는 거 아니잖아. 그런데 채씨 할머니는 그저 한숨만 쉬더라.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다. 나이 들면 모두 저렇게 되는 걸까? 내 남은 인생도 저렇게 끝나는 걸까?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동네가 옛날에는 얼마나 좋았는지 아니? 다들 자기 집처럼 드나들고 텃밭에서 키운 거 나눠 먹고 저녁이면 마당에 모여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웠지. 그런데 지금은 모두 아파트 살러가고 젊은이들은 바쁘고 덩그러니 나 혼자 남은 것 같더라. 내가 나이 들어 진짜 필요한 건 따뜻한 돌봄도 물론 중요하지만 외롭지 않게 함께 살아갈 이웃이라는 걸 깨달았다. 내가 아는 몇몇 할머니들도 요양원보다는 우리끼리 살 집을 꿈꾸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만들기로 한 거야. 우리끼리 함께 사는 집. 이 작은 집들은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살게 될 이웃 주택의 모형이다. 옆집 채씨 할머니는 다리를 다쳐서 문턱 없는 집이 필요하고 박씨 할머니는 치매 초기라 방마다 메모를 붙일 공간이 필요하고 다들 필요한 게 달라서 내가 직접 설계도를 그리고 모형을 만들었다. 건축 모형 회사에 다니는 옛날 옆집 총각한테 조언도 받았다. 내 연금이랑 남편이 남겨준 돈 조금씩 모아서 요양원에 갈 돈으로 차라리 이런 집을 짓고 싶었다. 내가 비록 여기서 쓰러져 죽더라도 내가 가꾸고 싶은 세상을 만들다 죽고 싶었다. 요양원을 거부하는 고집인 줄로만 알았던 어머니의 마음속에 이런 따뜻한 꿈을 꾸고 계셨다니 그동안 어머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몰랐어요. 민정 씨는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정 씨는 현우 씨와 재민 씨에게 모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형제들은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지만 민정 씨의 설명을 듣고 할머니의 방에서
발견한 스크랩북과 설계도를 본 순간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이런 대단한 일을 준비하고 계셨다니. 현우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세 자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현우 씨는 자신이 아는 건축가 친구에게 할머니의 설계도를 보여주며 조언을 구했고, 재민 씨는 인터넷을 뒤져 정부 지원 사업이나 관련 공동체 사례들을 찾아냈습니다. 민정 씨는 할머니의 미니어처 집을 동네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놀랍게도 동네의 다른 어르신들도 할머니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자 할머니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우리도 함께하고 싶다. 하나둘 할머니의 꿈에 동참하려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할머니들은 매일 할머니 집으로 찾아와 함께 모형을 만들고 텃밭에 심을 작물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젊은 이웃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고 할머니의 미니어처 집과 꿈에 대한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지역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집 센 할머니의 마지막 꿈, 요양원 대신 이웃주택이라는 제목으로 신문 기사가 나고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방송 카메라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 정말 필요한 건 따뜻한 밥 한 끼, 편안한 잠자리도 좋지만 무엇보다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1년 후 할머니의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자녀들과 이웃들의 도움, 그리고 지역사회의 관심으로 낡은 빌라 한 채를 김정자 할머니의 이웃주택으로 리모델링했습니다. 문턱은 사라지고 각자의 방은 개인의 취향대로 꾸밀 수 있었으며, 거실은 모두가 함께 모여 이야기할 수 있는 넓은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작은 텃밭도 생겨 노인들이 함께 작물을 가꾸고 나눠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친구 최 씨 할머니도 요양원에서 나와 이곳에 합류했습니다. 정자야, 내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났다. 최 씨 할머니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자 할머니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김정자 할머니의 이웃주택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노인들이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함께 요리하고 산책하고 때로는 손자, 손녀들과 어울리며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아름답게 채워나가는 희망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정자 할머니는 더 이상 생기 없던 옛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작업대 앞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활기찬 나날을 보냈습니다. 정자 할머니는 90세가 되던 해 사랑하는 이웃들과 자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에도 김정자 할머니의 이웃주택은 여전히 빛을 발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노인주택을 넘어 세대가 소통하고 교류하는 지역사회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매년 봄, 주택의 작은 텃밭에서는 할머니가 좋아하던 꽃들이 피어나고 이웃들은 그 꽃을 보며 함께 미소 지었습니다. 나이 들어 진짜 필요한 건 어쩌면 완벽한 돌봄 시설이 아니라 내 삶의 의미를 찾고 내가 가꿀 세상을 만들고 함께 살아갈 이웃이라는 것을 김정자 할머니는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